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기대 인플레 우려와 부채 한도 문제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미국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의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연속 상승 출발하면서 장중 1,340원대를 다시 노크했습니다. 에너지와 무역회사, 조선 등 이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주요 업종들이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개별 모멘텀이 부각된 일부 테마들만 돋보인 하루였죠. 네, 그래핀 테마가 지난주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실적 기대감이 형성된 일부 종목들로 매기가 쏠린 가운데 조선주의 훈풍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었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오늘 주도주 부재 속에서 돋보인 종목은 에너지 관련주였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국내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미국 IRA 세제 혜택 확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콘텐츠 보너스 규정을 지난 12일에 발표를 하면서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를 했는데요. 청정 에너지 시설 건립 시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부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돋보이는 흐름을 가져갔죠. 네, 미국 IRA 추가 세액공제 혜택 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CS윈드와 하나솔루션이 모처럼 탄력 있는 흐름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 윗꼬리가 달려 조금 아쉽긴 하지만 CS윈드는 3%, 하나솔루션은 4% 상승을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풍력 발전 기업인 유니스는 300억 원가량의 BW 공모 발행 소식에 급락을 했는데요. 미국발 관련 이슈, 미국 IRA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이재용과 머스크 첫 단독 만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만나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챙겼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회장이 머스크 CEO와 별도로 미팅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영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습니까? 네, 코아시아가 대장주로 나서면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넥스트칩은 오전장 상승폭을 키우며 흐름이 좋았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며 윗꼬리를 달면서 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KC, 두산테스나 등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도 에너지가 약했는데요. 차별화되는 종목별 행보에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와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CS윈드와 한화솔루션, 그리고 코아시아와 넥스트칩입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종목들의 차별화된 맞춤 전략,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매매 타이밍 포착을 해볼 종목 CS윈드와 한화솔루션 그리고 코아시아 넥스트칩입니다. 자, 오늘 코너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PB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약세장에서 주목받은 재생에너지주 CS윈드와 한화솔루션, 자,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CS윈드는 두 분 모두 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고, 강준혁 대표님은 스탑을 지금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고를 외쳐주신 CS윈드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보조금 수령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이목이 쏠렸습니다. 오늘 3% 정도 강세로 좀 거래를 마쳤는데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고 신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소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소가 이제 청정 수소가 되기 위해서는 풍력이라든지 하는 부분 이런 청정 에너지로 전기 분해를 해줘야지 일단은 그린 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최근에 IRA 법안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전의 정권까지는 계속해서 보통 이제 화석 연료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청정국으로 가는 부분에 이제 첫 단추를 깨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풍력 부분을 이제 좌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늘 이제 고점 치고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시장에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시간이 나면 CS윈드를 보면서 같이 봐도 좋은 종목 한 종목을 또 갑자기 좀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숨어있는 강준혁 파트너님의 종목을 또 잠시 뒤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또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고. 자, 조윤석 PB센터장도 이제 고신호를 주셨는데 네. 사실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발표에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주목을 좀 받지는 못했잖아요. 이 CS윈드가 미국 현지 진출해 있는 지금 상황과 또 보조금의 실질적인 혜택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전기차 부분이죠. 전기차 부분에서 보통 수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 이제 계산이 확 떨어져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가 그렇게 계산이 확 떨어져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좀 덜 받지 않았나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풍력에 대한 부분을 자국산, 특히 자국화가 아니죠. 자국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기지를 미국에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CS윈드 같은 경우가 압도적인 캐파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에서 약 4기가와트 정도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점차 늘려서 약 9기가에서 8기가 정도까지도 충분히 증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자국화에 대한 자국 생산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CS윈드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 등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2023년 부분이 약 800억 정도 매출 그리고 매해 200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S윈드가 상당히 원자재 부분에서 원가 부분에 휘둘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미국의 보조금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좀 메이크업 해줄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운전자금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실적 부분들은 미국에서 상당히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만 앞으로 더 그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전망까지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로는 증권업계가 목표가도 지금 올리면서 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깜짝 실적의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올해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실적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실적은 일단 크게 무리 없습니다. 계속 기대를 하셔도 일단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번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비수기였어요. 비수기였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 성수기 때는 얼만큼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 의견도 일단 나쁘지 않고요. 단지 이제 주가 움직임 자체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일단 있긴 합니다만은 향후에 기대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2024년 말까지 일단은 미국의 이제 풍력 업체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IRA 부분의 보조금을 좀 받기 위해서 일단은 풍력 건설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한 3, 4년치의 수주 자체를 미리 올해는 좀 받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일단은 이 탄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주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숨어있는 종목 그냥 하나 또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태양광 풍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풍력이 중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풍력의 타워하고는 뭐로 짓습니까? 강간이라든지 철강으로 짓죠.
그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IRA 법안이라든지 풍력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하면 미국 현지에 있는 관광업체라든지 철강업체들이 이게 우리나라 업체인데 네. 미국에 진출이 되어 있어서 이 미국 현지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풍력을 보실 때는 그 회사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세아 어떤 제강 종목이죠? 지주, 세아 제강 지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세아 제강 화면 요거 같이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회사도 어떻게 보면 풍력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화면에 안 보이네요. 안 보이니까 세아제강, 네, 예, 지금 나왔네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지금 보시면 해외 부분에서 수출 부분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USA라고 그냥 찍혀 있죠, 그렇죠? 미국 쪽에서 어떤 수출 비중 자체가 거기서 만들어내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큰 게 굉장히 이렇게 높네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풍력 보실 때는 세아 제강 지주를 같이 보시는 게 세트로 그렇죠? 네. 젓가락이 가면 숟가락이 가듯이 세트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풍력이라든지 신재생에서 조금 더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풍력 타워를 세우는데 들어가는 강간 철광을 봐야 하는데 미국에 진출이 되어 있는 세아 제강 지주를 보자라고 좀 팁을 좀 주셨고 그리고 이제 CS 윈드를 좀 보자면 사실 이제 포물선을 조금 크게 그리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고는 있는데 이제 두 분 다 고를 주셨잖아요. 근데 4월 상승 구간에서 마지막에 진입하신 분들은 사실 아직은 이제 마이너스권인데 센터장께서는 그러면은 기존에 좀 보유하신 분들 아직까지 마이너스라고 하면 계속해서 좀 기다리면 수익권으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네, 좀 지루하시겠지만 우선 버텨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기업은 어차피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주가로 표현된다. 주가보다 실적이 앞서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실적보다 실적은 결국 주가를 결국 견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매크로 지표는 매크로 상황은 바로 부채 협상 그거죠. 부채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오를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는 부분이 바로 IRA 관련 그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아마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특히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수령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발생해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조금씩 더 모아가는 전략을 쓰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 9만 원 나왔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9만 원까지 보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1선을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윗꼬리를 굉장히 조금 길게 단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늘 21선 돌파하면서 또 기회로 보고 진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신규 진입하신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해볼까요, 파트너님? 제가 이제 이거 목표가를 한 9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하다가 옆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실적을 봐야 된다 그래서 네. 조금 쫄았습니다.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서. 예,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지금 보시면은 요건 실적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회계 분석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그냥 보셔도 되는데 예전에 이제 실적이 나왔던 부분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왔을 때 주가가 10만 8천 원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자 요때 영업이익 10만 8천 원 갔을 때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은 1,000억 정도 올해 예상을 하는 영업이익은 1,190억 정도 20% 정도 더 나와요. 네. 더 나온다는 얘기는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그래도 해본다면 주가는 또 쉽게 예, 돌파하지 일단은 못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쉽게 생각을 우리가 펀더멘털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10만 8천 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일단 관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10만 8천 원까지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CS 윈드의 조금 장기적인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냥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롤링이 조금 심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추세 전혀 깨지거나 하는 그러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1차로 한 9만 5천 원 정도, 2차로는 10만 8천 원까지 그냥 가볍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요거 보면서 좀 지루하다 싶으면 누구도 같이 본다? 세아제강 지주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만 8천 원까지 영업이익이 20% 정도 낮았던 때의 고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그때까지 보자라고 하셨고 하나솔루션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4%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조윤석 PB센터장은 강준혁 파트너는 여기서는 이제 스탑을 외쳐주셨어요. 센터장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신호에 대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실적 부분입니다. 지금 실적.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조금 하향 추세에 있다 보니까 주가는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저희가 보조금 수령을 과연 얼마 정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적다 보니까 아마 주가는 조금 빠져서 흘러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그런 악재를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최고 강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보조금 이슈는 굉장히 좀 장기적이죠. 더군다나 미국향 매출이 앞으로는 수년간 거의 70%까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태양광 모듈 서플라이 체인에서 여러 가지 가격 인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 이슈로 인해서 이런 마진율은 충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고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악재가 모두 반영된 주가다라고 좀 말씀 주셨고 강준혁 파트너는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되는 경계신은 어디에서 좀 보신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태양광 부분도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요즘 보면은 산불도 많이 나고 네. 산불이 나면은 전력은 어떻게 되죠? 옆집까지 불이 번지고 우리 집까지는 불이 안 번져도 전력선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집의 냉장고도 서게 되고 요즘 전기차 있는데 전기차 충전도 못 하게 네. 되고 휴대폰은 충전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하게 되고 사실 모든 이제 생활이 다 그렇죠. 스탑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가정용 전기 부분에 위에 이제 지붕에다 판넬을 세우고 태양광 판넬을 세우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흥행을 했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태양광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아마 국내의 태양광 예전 우리 정부에서 이거 이제 설치하면 얼마 줍니다라고 얘기했던 줄 그 때. 보조금 말고 네, 이거 지원금? 가정용으로 이제 전기 쓰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을 팔면은 이 가격을 얼마까지 쳐줍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쳐준다라고 했던 가격이 지금 뭐 3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요즘 그 모양이 지금 좀 그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MEM 3.0을 이번에 도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가정용 태양광 부분을 이제 전력 판매 가격 자체가 킬로와트 시당 이제 23센트에서 32센트 정도 일단 줬는데 여기에 이제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킬로와트 시당 0.05달러에서 0.08달러로 거의 한 78% 정도 인하를 시켰어요. 남는 게 있다 없다, 남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중국산 모듈에 대해서 2024년 6월까지 관세 유예를 폐지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부분이 약간 좀 미국은 약간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있고요. 아마 지금 하나솔루션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증권사에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증권사에서 굉장히 좋게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차트 볼 건 아닙니다만은 이건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증권사에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이 증권사입니다. 증권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던 시기에 파란색 각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밑으로 빠지고 있죠. 증권사 리포트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 기관들은 뭐 하고 있다? 팔고 있다.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안 받아줘야 된다? 우리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매도의 기술에서 매도 포인트 자체가 지금은 조금 지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세가 다시금 턴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스탑하자 이렇게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완전히 지금 엇갈린 의견을 주셨는데 잠시 전에 이제 속보가 좀 들어와서 튀르키예가 이제 증시 개장 전에 6% 넘게 빠지면서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추후에 좀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윤석 PB센터장께서는 앞으로 조금 뭐 긍정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네, 우선 모든 제품들은 신제품이 나와야지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지금 지난밤에 퍼스트 솔로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은 신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 즉 페브로스카이트 태양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또 하나 솔루션이 준비하고 있느냐, 저희는 그걸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솔루션도 이미 태양광의 강자답게 이 새로운 방식의 태양 전지죠. 1세대가 바로 실리콘 그리고 방막 전지 2세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페브로스카이트로 가게 되면서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 동력을 믿고 신규 투자자들은 얼마까지 조금 보유를 하면서 가볼까요? 네, 가격을 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지금 2026년 정도에 상용화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2년 뒤에 주가를 맞춘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상향은 기대해 보나 지금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맞추기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가격 어느 정도까지 좀 봐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하나솔루션이 아예 모멘텀이 없는 기업은 아닌데 네. 여러분들이 매도의 기술을 하실 때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는 습관 하나만 들이셔도 매도의 기술이 굉장히 좀 쉬울 수가 추세를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는. 예, 이해까지는 안 하고 그냥 보입니다. 지금 차트 하나 길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항상 시장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역사적 고점 돌파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역사적 고점 찍었던 부분에서 추세가 약간 좀 흐트러지는 그런 모양이 나올 때는 일단 좀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종목을 얼마까지 지금 보고 있냐면 한 37,000원짜리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게임을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일단 계속 그냥 스탑을 하고 일단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조금은 좀 좋게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조금 떨어지는 정도로 좀 말씀을 좀 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머스크 CEO의 만남에 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종목 코아시아 그리고 넥스트칩입니다. 지금 두 종목의 조은석 센터장은 모두 스탑, 강준혁 파트너는 모두 고를 주셨어요. 지금 완벽하게 지금 엇갈렸는데 코아시아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이 종목은 왜 고하자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테슬라 관련돼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테슬라하고는 크게 관계없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이 점차적으로 좀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데가 있고 만들어주는 데가 있다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설계해주는 데가 있고 이걸 디자인을 한번 다시 좀 편하게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현대자동차하고 삼성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이제 또 협상도 일단 얘기가 나오고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복잡해지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심을 좀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 예. 있는 가능성을 조금 주셨고, 그럼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이제 스탑 신호 주셨습니다. 코아시아의 스탑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저번에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 때 전장 그리고 자동차 쪽 반도체 쪽은 여전히 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자동차 전장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코아시아가 지금 삼성 그 파운드리 쪽에 DSP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멤버로 들어가 있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은 자동차 전장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긴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 파운드리 DSP에 선정이 됐지만 이 DSP는 이 코아시뿐만 아니고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전장형으로 좀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다른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려고 스탑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전장용에서는 뭐 명확한 실적인 내용을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 좀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제 가격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탄력적이었지만 3월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는 2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조금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만약에 기존 보유자에게 지금 홀딩을 한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라라고 좀 보실 수 있을까요? 방금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차트 길게 보면 그냥 대충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길게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거의 뭐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박스로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에도 이전 고점 언저리가 한 12,000원 정도 일단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000원 언저리까지는 일단 목표를 잡고 가셔도 저는 크게 일단은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작전을 한번 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전장용 쪽으로는 좀 성장성이 약하다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돌아선 것을 보면서 좀 안도를 하면서 이제는 조금 오르는 구간이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그럼 지금 오늘 신규 좀 진입을 했다 하는 네네.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이 종목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네, 우선 오늘 진입하셨으면 뭐 지금 첫 상승 날이니까 네. 게다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또 윗꼬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쨌든 양봉이 좀 크게 나면서 게다가 좀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네.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진입하셨던 분들은 아마 61선 근처에서 굉장히 좀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00원 선을 어떻게든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이 단기적인 주가의 그 향방을 좌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가나 저항가가 아마 9,200원 선에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아마 그렇게 우선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9,200원을 좀 강하게 뚫는다. 그렇게 되면 수급을 보시면서 좀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코아시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싶으시면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좀 자동차 전장으로 좀 집중돼 있는 업체들로 조금 갈아타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자라고 결론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저항가 9,200선을 뚫는지 지지하는지 이 부분 조금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이어서 넥스트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의 장중 변동성은 정말 좀 컸습니다. 오늘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스탑, 강준혁 파트너 이제 고 주셨는데 우선 스탑 신호를 주신 조윤석 센터장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전고점까지 갔다가 좀 흘러내리면서 거래 마쳤는데 지금 스탑 사인은 왜 나왔을까요? 아직은 조금 좀 이르다.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비메모리 쪽에 집중된 회사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었고 뭐 테슬라랑 관련된 뉴스들이 아마 기폭제가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코아시아를 설명드리면서도 네. 전장형 이런 반도체에 대한 특성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그 간의 사업 구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암과 전략적 협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칩에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업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과물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동차가 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의 테스트 그리고 그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때까지는 저희가 좀 기다렸다가 바닥 부근에서 매수를 하거나 혹은 결과물들이 수주로서 좀 나왔을 때 그때 좀 접근해보자 이런 뜻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더 가셔야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당겨올 수 있을 때 좀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이 종목도 이제 고 신호를 주셨거든요. 네. 네, 그 뒷받침되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이제 지금 우리가 테슬라하고 삼성 만나는 부분 때문에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코아시아하고 넥스트칩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라든지 하는 부분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고 관련된 종목으로 MC넥스라든지 칩스 엔비디어, 텔레칩스, LX세미콘, 어보 반도체 뭐 같이 묶여 있는 그런 네. 부분인데 이러한 회사들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카메라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상 신호를 전달하는 데까지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AI로 묶기 위해서는 AI 묶는 그 기술 자체도 일단은 필요한데 자율주행 이제 레벨 3 부분에 대한 얘기가 현대 기아차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아파치 6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는 멀리 가는 게 좋죠. 그러면 전기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거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든 반도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뛸 수가 있으니까 네.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도 좋고 앞으로 이제 모멘텀도 있다.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좀 보세요? 일단 이번 박스권 부분은 충분히 뭐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부분이 일단 12,000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한 12,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뭐 띄워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16,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00원 1차, 16,000원 뭐 2차 정도 예, 말씀하셨고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그러면 저항가 어느 정도까지 좀 보실까요? 네, 저는 공교롭게 저항가가 12,000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오늘도 공교롭게 12,000원 정도에서 아마 꼭지를 지금 오늘 좀 맞아요. 잡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3번 정도의 12,000원 돌파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거래량은 싫고 빠졌던 것들이 조금 차트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거래량, 그런 물량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2022년 10월달, 9월달 부분에서도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부분에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확실히 소화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항가를 12,000원 정도. 그렇지만 추세가 좀 나오게 된다면 12,000원에서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셔도 좋겠다. 네. 우선은 12,000원을 돌파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두 분 모두 입을 모아주셨습니다. 자, CS윈드와 한화솔루션, 코아시아 그리고 넥스트칩까지 네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지만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전략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와 모멘텀 항상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가온전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10%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을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141억 원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127% 증가한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10% 상승한 18,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인 SL도 9%대 상승률 보이면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피스톤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 피스톤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6거래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4%대 상승률 보이면서 5,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소니드가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팩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코벳을 인수하겠다라고 장 마감 후 공시를 했습니다. 이로써 2차 전지 배터리 팩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것을 알린 셈인데요. 소니드 이 소식 전해지자 9%대 상승률 보이면서 상한가로 지금 들어갔고요. JRP 엔터 보겠습니다. 8% 강세 보이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매출이 1,180억, 영업이익이 420억이 나왔습니다. 각각 76%, 119% 상승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8% 상승한 10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THN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 배선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6%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주인 HLDNI도 4%대 하락률 보이면서 2,3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승 RNA도 함께 보겠습니다. 산업용 고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4% 상승률 보였었는데 2% 하락률 보이면서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TSE가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4% 하락하면서 33,5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 네트워크 보안 장비 회사입니다. 오늘 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4% 가까이 밀리면서 2,775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징 스탁 만나볼 텐데요.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진시스템, 그리고 조윤석 PB센터장 롯데시스템즈, 강준혁 파트너 금호타이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진시스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예, 뭐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글로벌 인구 1위로 부각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지난 2월에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향후에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올해 흑자 전환과 내년에 이익 퀀텀 점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한 진단 키트가 연내 허가를 기대를 하면서 또 추가적인 이익 모멘텀까지 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도와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진단 키트 꼽아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성장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진시스템은 원래 뭐 진단 기기 업체인데 진단 키트가 뭐 전반적으로 다 좋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월 7일이었는데요. 인도 진단 기기 유통의 대표적인 회사로부터 지금 진단 관련 솔루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핵과 비형 감염, C형 감염 그리고 HIV까지 총 4가지 질병을 검사하는 그런 진단 키트인데요. 기사에 따르면은 뭐 3,000대 이상의 진단 장비 그리고 1,000건 이상의 테스트 진단 키트를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좀 나온 바 있는데요. 인도는 전 세계 결핵 환자의 30%가 인도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게 기전이 비슷합니다. 뭐 B형 감염과 C형 감염, 결핵과 기전이 비슷한데 이것을 단 한 가지의 키트로서 일단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다중 진단 키트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 현지 업체의 진단 키트는 결핵을 예를 든다면은 1인당 1시간 정도 검사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에 비해서 진시스템의 키트는 한 개로 8명을 동시에 진단을 할 수 있고요. 30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빠른 편이고 또 1인당 진단 비용이 2.5달러 수준인데요. 인도의 보건복지부의 입찰의 기준이 4에서 5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입찰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인도 정부 모디 총리 역시도 인도의 이 성장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결핵과 같은 그런 전염병을 들어서 2025년까지 퇴치를 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그런 정책 지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증권사의 리포트에 따르면은 올해는 대략 한 매출액이 한 350억대,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 수준의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내년에는 대략 매출이 2,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수준까지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피력한 바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 수준입니다. 물론 뭐 리포트가 그대로 뭐 현실화되긴 어렵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큰 시장 속에서 나름 뭐 이렇게 틈새 종목으로서의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또 초반에 언급드렸던 동물 관련 반려견 진단 키트 역시도 추가적인 올해 연내 하반기 정도에는 승인 기대감까지 더한다면은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립니다. 3월부터는 뭐 200% 이상 오른 뒤에 다소 지금 좀 횡보하는 흐름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은 걸까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뭐 한 17,000원 부근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접근이 뭐 용이한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큽니다. 일단 분할 매수로서의 접근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과거에 가장 최고가 수준 이제 보단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긴 합니다만은 24,000원 조금 이제 높게 한번 좀 잡아봤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13,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조윤석 센터장의 종목 롯데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네, 롯데시스템즈 매출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쪽에 장비 매출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각종 OLED의 유지보수 장비라든지 신규 장비가 매출이 나오고
나오게 되면서 꾸준히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롯데 시스템은 과거에 OLED 장비 업체로서 그런 매출 모습만 보여주다가 2020년부터 반도체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매출이 깔리면서 실적의 안정성이 매우 돋보이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금요일에는 사실 뭐 3년 중에 뭐 최저 매출, 뭐 영업이익도 급감, 뭐 이런 실적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좀 확대되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앞으로는 좀 확대될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그 분기 매출이 200억대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쇼크를 좀 맞았었죠. 하지만 수주 잔고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수주 잔고는 매우 많이 쌓여 있는 편이고요. 이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이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장비 매출로만 해도 2분기 실적은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고 우선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판단해 볼 건 바로 OLED 부분이죠. 지금 OLED의 삼성의 지금 수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애플에 관련 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좀 미쳤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삼성 SDC의 결과적인 수주는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건 바로 상반기에 나오지 않게 되면 전체적인 애플의 생산 일정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실적보다는 향후 반도체 매출이 꾸준히 받쳐주고 OLED 수주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제는 라이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준혁 파트너의 이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얼마의 정도 가격까지 저희가 봐야 될지 가격을 조금 짧게 들어볼까요? 네, 가격은 우선 전고점 부근이죠. 9,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 영역이라고 차트에 지금 표시를 해놨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매수도 지금 가능, 그리고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 금호타이어인데 뭐 약세장 속에서도 오늘 12% 오르고 상승 추세를 강하게 잡고 있는 뭐 리오프닝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예, 일단 뭐 시장 안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바퀴씩 돌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나도 전기차 확대주고 나도 내연기관 확대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차 관련해서 금호타이어가 어느 정도까지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금호타이어가 이제 작년에 미국 쪽에서 했던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그다지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냥만 나와도 작년보다는 기저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전기차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현대 기아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타이어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금호 타이어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뭐 수출까지도 일단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중고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타이어 부분에 어떤 교체 수요라든지 하는 부분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2년부터 투자는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인데 그럼 가격 어디까지 볼까요? 일단 실적 감안해가지고 보자면은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15,000원까지는 조금 롤링이 일단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뭐 6,000원 정도로 가볍게 일단 달성 가능한 그러한 가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았던 가격이 4,300원이기 때문에 추세로 4,3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저녁 5시 반에 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네. 5시 반에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시 반. 자, 라이징 스탁의 오늘 내용들 참고를 하셔서 차기 주도주들 미리 조금 매수를 해보는 전략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PB센터장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인성정보 올라와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 관련주죠. 이 거래 연속 하락 흐름 보이며 오늘 2% 하락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긍정적 분위기 감돌고 있습니다. 2% 상승률 보이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4위 만나봅니다. 아진산업입니다.
6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 10%대 상승률 유지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35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3%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 만나보겠습니다. 3위 종목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인 윈텍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6%, 오늘은 1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강한 에너지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상승한 4,54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소니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2차 전지 배터리 팩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코벳을 인수하겠다라고 장 마감 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차 전지 배터리 팩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 밝힌 건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8%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JYP 올라와 있습니다.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매출이 1,180억, 영업이익이 420억 원으로 각각 76%, 119% 상승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간에서 역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 상승한 10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 1위, JYP 엔터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이브와 YG에 이어서 JYP까지 호실적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내일장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대략 한 270억대였는데 420억이라는 놀라운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JYP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아티스트들의 계속해서 좀 커리어 하이를 찍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JYP 같은 경우에는 뭐 트와이스도 최근에 이제 컴백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다음 달 2일 있죠. 스트레이키즈가 3집으로도 컴백을 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또 2분기까지 가세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고요. 무엇보다도 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이런 대외 외생 변수에 상당히 그래도 좀 둔감하다라는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다소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이런 이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컨센을 50% 이상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JYP 시간의 특징주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중화권 증시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일본을 포함해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1.1% 올라오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선전성분 지수도 1.5%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감을 앞둔 홍콩항생 지수도 1.7% 상승으로 오늘 세 지수 모두 기분 좋게 거래됐고 또 거래 중입니다. 중국 베이징시가 생성형 AI 등 3개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2년간 총 6만 위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AI, 3D, AR과 VR을 포함한 산업의 R&D 분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장에서 해당 섹터들 강세 보여줬습니다. 내일 중국 증시 발표 일정으로는 4월 재정 수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독일장은 0.2% 소폭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내며 출발했습니다. 내일은 5월에 독일 경기지수 기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향후 6개월에 대한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선행지표인데요. 4월에는 지수가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는데 내일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프랑스 어떻게 출발했는지 개장 상황 알아봅니다. 까크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까크 역시 0.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주 프랑스 서밋을 통해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섭니다. 추주 프랑스란 프랑스를 선택하세요라는 뜻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을 초대하고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SK 지오센트릭 등 한국 기업들도 참여하니까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정된 일정이나 지표 발표가 많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튀르키예 장전 급락과 관련해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르도안이 이제 과반을 넘지 못해서 28일에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증시가 급락을 하는 등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케말의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나토 가입이라던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데 28일에 어떻게 될지 좀 기출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